청주 아파트 시장이 반등세로 돌아서며 오랜 침체에 분양 시점을 저울질하던 시행사들도 신규 공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옛 한전연수원 무단 매입 사건과 관련해 의문스러운 정황이 또 확인됐습니다. 대청호에 승용차가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안전장치나 위험 표시는 없었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려 창업에 나선 사람들이 지역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모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반등세로 돌아선 청주의 아파트 시장이 방사관 가속기 유치로 날개를 단 모양새입니다. 오랜 침체에 분양 시점을 저울질하던 아파트 신규 공급도 앞다퉈 이뤄지고 있고 조합원 아파트에도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KTX 오송역에 맞붙은 충북 경제자유구역. 8개 단지 11,000세대가 들어설 아파트 부지에 1개 단지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첫 아파트가 착공한 지난 2017년. 당시 충북의 아파트 미분양이 5,000세대라 주변 어느 단지도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미 청주시에서 과도한 분양 물량으로 인해서 좀 힘들다고 할 때 맨 마지막에 분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말 풍선 효과로 청주 도심권 일부부터 들썩이기 시작해 시장 분위기는 반년 만에 반전을 이뤘고 여기에 방사관 가속기 유치로 주변의 아파트 값은 1억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시장에 폭발적으로 갭 투자자들이 많이 왔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반 매물조차도 다 소진이 됐습니다. 오송역 주변의 2,000세대 주택조합 아파트가 지난 주말 발빠르게 견본주택을 개관하자 조합원 모집에 구름 인파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한번제를 정해서 출입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줄을 많이 길게 서주셔서 저희도 좀 관리하는데 시기를 저울질하던 아파트 신규 공급도 발빠른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오송 바이오폴리스의 아파트 2개 단지 4,000세대가 다음 달까지 착공과 분양에 나섭니다. 지난 2017년 대규모 미분양을 우려해 공급 방식을 임대로 돌렸던 2,4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착공을 앞두고 민간 분양으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나머지 단지들도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분양 현황과 임대 모집 현황을 봐서 그 추이를 본 다음에 그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조사했던 기간보다는 좀 사업 시기가 앞당겨질 것. 청주 홍골과 동남지구를 비롯해 청주 도심권에서 착공 시기를 저울질하던 아파트 시행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이나 세종 쪽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이제 청주로 많이 지목을 하셨고요. 약간 분위기가 올랐다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그에 따라 가지고 사업 진행을 좀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전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준공을 앞둔 신축의 경우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 공항을 중심으로 한 인구 5만 규모의 복합 신도시가 기본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문화와 비즈니스 기능을 갖춘 공항 복합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하고 개발 전략과 구상,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담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된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는 내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충주시의 옛 한전연수원 무단 매입 사건에 대해 충청북도가 2주 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는지 실적을 위한 의도적인 은폐였는지 밝히는 게 핵심인데요. 매입 과정을 들여다봤는데 의문스러운 정황이 또 확인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회 승인도 없이 옛 한전연수원 등의 부동산 매입에 32억 원을 쓰고 이런 사실을 숨겼던 충주시. 추가로 확인된 2건은 승인이 없는 걸 알고도 매입을 강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담당인 도시재생과의 해명은 실수였고 어쩔 수 없었다였습니다. 4월 10일 회계과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미 등기가 끝났거나 진행 중이어서 멈출 수 없었다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저희가 이제 회계과를 통해서 저희가 의회로 제출을 하게 돼요. 주차장 부지뿐 아니라 전체가 다 삭제가 되니 다시 넣어야 된다고 얘기가 들어와서.
사실이라면 회계과도 모든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건데 11일 뒤 회계과 책임자는 의회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미 사들인 옛 한전연수원과 땅 2필지를 포함해 부결됐던 도시재생 부동산 전체의 매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의 해명이 맞는다면 공유재산의 무단 매입을 막아야 할 부서가 묵인도 모자라 숨기는 데 가담한 셈. 그런데 회계과의 설명은 다릅니다. 회계과장은 무단 매입 사실을 몰랐고 도시재생과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회계과 말이 맞는다면 도시재생과가 실수를 덮으려고 다른 부서까지 속인 겁니다. 2주 넘게 감사를 벌이고 있는 충청북도 감사팀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에 따라 무단 매입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적인 은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엇갈린 주장의 의문투성인 충주시 무단 매입의 전말이 밝혀질지 감사 결과는 빠르면 이달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전국의 과수화상병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됨에 따라 전국 최다 발병지인 충북의 대응 조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발병 범위가 특정 지역 경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 시군에 설치 운영하던 과수화상병 대책 상황실을 인접 시군과 과수 주산지 시군까지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충북의 과수화상병 확진 현황은 모두 11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어젯밤 차량이 대청호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실상 주차장과 쉼터로 쓰이는 공터에서 15m 아래로 추락한 건데 어떤 안전장치나 위험 표시도 없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119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비탈길을 오릅니다. 어젯밤 옥천군 안내면 장계교 부근에서 5명이 탄 승용차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68살 이모 씨와 56살 김모 씨는 깨진 유리창을 통해 탈출했지만 운전자 60살 유모 씨 등 나머지 3명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차 타고 지나가는데 너무 막 흔들더라고요. 생존자 한 분은 위에 올라와서 이제 차들한테 이제 좀 도움을 좀 하는 상황이었고 한 분은 밑에서 이제 안정해졌고. 생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40분간 수중 수색을 벌였지만 3명 모두 숨졌습니다. 수중 수색 중에 이제 먼저 한 명 엎어져 있는 한 명을 이제 발견해서 인양했고 나머지 2명은 그 최초 한 명 발견한 지점으로부터 한 30m 떨어진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이들은 경남 양산에 한 사찰에 다녀온 뒤 대전으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장계교 인근이 공터에서 차량이 떨어진 것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15m 아래 비탈길 낭떠러지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피곤하셔갖고 여기서 잠깐 공터에서 쉬시다가 한 5분 정도 쉬고 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차가 이제 후진을 넣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뒤로 다 밀리면서 사고 현장을 가봤더니 주차장과 쉼터로 쓰이는 공터 바로 옆은 추락 위험이 큰 낭떠러지였지만 안전시설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펜스만 쳐놨었어도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안타깝지. 공터는 왕복 4차선 도로와 자전거 도로와도 연결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관계기관 협의해서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그냥 해야죠. 땅 주인인 환경부와 대청호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국도 37번을 관리하는 보훈국토관리사무소의 책임 소재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재발 방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 창업에 나선 사람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창업자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지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모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시장 골목길에 자리 잡은 한 기념품 가게. 자세히 살펴보니 단양을 주제로 한 기념품이 눈에 띕니다. 오묘한 색과 무늬가 특징인 사이남은 귀여운 그림 엽서로 변했고 도담산몽과 패러글라이딩은 도자기로 단양 도심 곳곳은 노트 표지에 담겼습니다.
모두 외지 작가들이 단양을 직접 방문한 뒤 보고 느낀 것을 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조용한 산골 동네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일단 가보니까 더 경험할 것들이 되게 많았고요. 직접 보게 되니까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또 새롭게 그리게 되고. 영화 촬영 장소로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진 한 숲속 책방 운영자가 직접 작가들을 섭외하고 여행비까지 지원하면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사비를 들여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 9개월. 지자체를 대신해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고 지자체와 협업도 하게 됐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본인들이 또 여기서 여행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겠죠. 이렇게 지역 특성을 살린 참신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독특한 가게가 모이며 성장한 서울 이태원과 연남동 사례에서 보듯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성공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게 지원을 늘리는 이유입니다. 충북의 로컬 크리에이터 주체들이 모여서 건강한 생태계를 함께 이끌어 나가기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지역에 숨어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잘 발굴하고 충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200여 명.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학생들이 많아지며 교육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하루에만 학교에 왔다가 증세가 있어 119로 이송된 19명을 포함해 학생 417명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20일 등교 수업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1,814명의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충주 공장 내 수소 충전소를 제외한 충북의 실제적인 첫 수소 충전소가 내일 청주 오창에 문을 엽니다. 청주 오창읍 관문주유소에 문을 여는 충북 1호 수소 충전소는 시운전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상업 운영을 시작합니다. 수소 충전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됩니다. 오는 10일에는 청주 내수읍 도원주유소가 2호 수소 충전소를 열고 이달 말에는 음성 생극과 충주 연수에도 운영을 시작합니다. 올봄 갑작스러운 이상저온 현상에 도내 과수와 밭작물 4천여 헥타르가 냉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영하권 추위에 도내 9,800여 농가, 4,090여 헥타르의 농경지에서 과수 꽃눈이 말라 죽고 밭작물 모종이 얼어 죽는 등 냉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주가 1,300여 헥타르로 가장 넓었고 종목별로는 사과가 2,020여 헥타르로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 복구비는 99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충청북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외래 돌발해 중인 매미나방이 잇따라 발견돼 방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주시 현장 조사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동량면과 산청면, 엄정면 등지의 27헥타르 면적에서 매미나방 애벌레가 다량 부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제단 등 30여 명을 투입해 집중 방제에 나선 충주시는 애벌레를 접촉할 경우 독성으로 인한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16번째를 맞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자원활동가 짐프리를 모집합니다. 영화제 조직위는 오는 1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운영과 미술, 프로그램과 웹 기획 등 9개 분야에서 업무를 지원할 200여 명의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자원활동가에게는 숙식비와 기념품, 참여 증서가 지급됩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의 탐방로 예약제가 운영됩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희귀식물 보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묘정령에서 중령 사이 8.6km 구간에 인터넷 사전 예약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 신청한 탐방객을 우선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인원은 평일 100명, 주말 150명입니다.
청주 오창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금강유역 환경청장을 상대로 적정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에 따르면 소각시설 예정지 반경 5km 이내 오창과 인근 천안 등 주민 252명이 적정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